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보 브로스 와. 와하하하 극장 가다 하하. 극장 가다 아니고 테레비보다인데. 그래도 극장 가다 영화보다. 네.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극장 가다 아니고 뭡니까 이게? 넷플릭스보다입니다. 네. 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심상정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왜 자꾸 심상정이라 그래? 아유, 심상정 대표님 좋죠. 네, 레이첼님 오셨습니다. 레이첼님. 안녕하세요. 라겔.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라헬이죠, 라헬. 라헬. 천사인가요? 진욱이가 오늘 지독한 감기 몸살로 병원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끊겼어. 메시지도 다이했어요. 그냥 진욱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레이첼이 대타로 왔습니다. 네, 진욱이가 어제 카톡방에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야구를 보고 모여서 이 넷플릭스 LG가 졌습니다. 오늘 보다가지고 야구도 못 보고 하여튼 진욱이 때문에 아주 하루 스케줄이 이상해졌어. 근데 뭐 아프다니까 뭐. 아, 저기 직관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잠실에 표까지 다 마련해가지고 이 매진된 표를. 뭐 하여튼 진욱이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우리가 몇 번 비는 것 같아요. 진욱의 빠른 쾌유를. 오늘 진욱이 이번이 한 세 번째 되나? 아니 얘 뭐 다치고 그러더니 이번에 또 아파. 안 아프게 생겨. 진욱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거의- 형이 돼서 말이야. 그런 걸 진욱이 때문에 스케줄 망가졌다고 그러고 말이야. 거의 어? 인간 그럼 옥자처럼 그래가지고. 생겨가지고 튼튼한데. 어? 인간 옥자처럼 아니, 생긴. 걔는 한 번씩 그게 아파야 돼요. 왜? 그래야 쉬어요. 그렇지. 그래도 그냥 쉬라 그랬어. 네. 얘 막 걔는- 올라 그랬었잖아. 안 아프면 안 쉬는 애라 그렇지. 아파야 이제 쉬어요. 나이도 있고 진욱이라고 뭐 끝까지 에너자이저나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진욱이 대신 레이첼 양이 이후.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을 때 뭐 했었죠? 마지막에 제일 최근 마지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항상 최과장 대타로 나왔는데 오늘은 최과장과 그때- 레이첼이 한 자리에 있네요. 저기 그 퀴어 영화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LGBT 네, 그거 중간 거. 아 그렇군요. 네, 꽤 됐네요. 꽤 됐네요. 네, 굉장히 옛날에. 그 당시에 한참 그 두 분이 논쟁하시던 출연료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었네. 오늘 최과장이 피자 사주는 것 같더라. 아 그래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구나. 무서워요. 계속 째려보고 계셔. 네. 피자를 우리가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장 가다를 오랜만에 했는데 극장은 안 가고 집에 있는 TV를 극장 삼아 안방극장. 안방극장 네. 했고요. 네. 안방극장 가다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제목은 네. 무용보 안방극장 가다. 안방극장 가다. 예. 무영보 안방극장 가다예요. 안방에서 영화를 신나게 봤고요. 예. 넷플릭스 진욱이가 네. 방금 왔는데 진욱이가 오늘 본 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이게 지금 거의 컨테이전 그 영화 분위기라서 저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욱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네, 가끔 기침 소리 들리면 진욱이 소리인 줄 아시고요. 지금 네. 중무장하고 마스크를 하고 나타났는데 말은 안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진욱이가 출석은 한 걸로. 말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막 뭐라 그래. 그럼 돼, 진욱아. 예,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말이 얘기인가? 뭔 소리야? 옥자를 보고 왔습니다. 옥자를 보고 봤습니다. 모여서 봤습니다. 예, 여기서 TV로 넷플릭스 최과장에 가입한 그걸로 봤습니다. 네. 네. 옥자. 네. 옥자. 비슷해요? 진우가 돼지 소리 예, 아니에요? 비슷한데? 힘들어. 네, 옥자. 네, 옥자 지금 저기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지금 상영 거부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거부해서 지금 단관극장들에서만 네. 지금 개봉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제작 투자를 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그렇죠. 네. 네. 넷플릭스란 무엇인가? 두둥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란 두둥.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죠. 네, 그렇죠.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네.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억 명 이상이 가입돼 있어요. 와, 많이 했네요. 예, 여기 옛날에 DVD 빌려주던 회사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DVD 팔던 회사예요. 예, 그 비디오 렌탈 해주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기술 개발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네. 이제 온라인 환경이 기반이 좋아지니까 네.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비디오를 이제 빌려보는 음. 일종의 이런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이런 유료 방송들이 네.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예, 넷플릭스 가격의 한 10배 이상이 돼요. 넷플릭스가 그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유료 방송을 끊고 사람들이 넷플릭스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음. 또 넷플릭스가 이제 가장 선두 주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이런 걸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 OTT. 예. 네. 오버 더 톱이라고 네. 하는데 OTT 서비스의 일환으로 뭐 훌루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유료 방송들에서 이렇게 뭐 모바일 IPTV라고 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들도 있고 네. 유튜브도 일종의 OTT 서비스예요. 구글에서 네. 제공하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상파 쪽에서 제공하는 푹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음.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영화도 제공하고 드라마도 제공을 하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사와서 그냥 렌탈 해주는 그냥 비디오로 스트리밍만 해주는 서비스만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자기들이 직접 예,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독점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투자를 해서 극장 개봉과 동시에 그렇죠. 예, 넷플릭스에서. 예, 넷플릭스 극장 개봉과 동시에 음.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영화는 옥자가 처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 미니 시리즈 예, 미드는 많이 있었죠. 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워낙 선풍적으로 예. 인기를 끌었던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되게 유명해졌죠. 예, 케빈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 카드. 예. 예. 하우스 오브 카드. 예. 근데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건데 왜냐면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보는 사람들의 취향 같은 거를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컨텐츠를 만들 때도 사람들의 그 취향이나 어떤 관심사 컨텐츠를 소비할 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작에까지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의 그 IT 기업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런 걸로 넷플릭스가 아주 선풍적인 사람들의 입에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됐던 거죠. 이 회사에서 첫 번째로 투자를 한 영화 작품이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장에서 개봉과 동시에 공개가 서비스를, 됐습니다. 네, 예.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주요한 그 영화 멀티플렉스들은 왜 이거를 상영을 거부하냐면 그러면 이건 영화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영화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좀 상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집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돼야 이런 걸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홀드백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항을 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거기 자기들 그렇죠. 예. 자기는 새로운 어떤 유통이나 예.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좀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 TV가 커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뭐 극장에서 보는 거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면도 크고 네. 사운드도 뭐 네. 하니까. 근데 이게 제작비가 뭐 5천만 불, 어마무시하게. 네. 500억 정도 든 거죠. 네. 그 넷플릭스에서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 되나요? 예. 그걸로 이게 똔똔이 되는 건가요? 똔똔 이상 됐다고 봐야죠. 광고비가 되겠구나. 예,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넷플릭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들어오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워낙 많으니까. 물 예. 많이 썼죠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유료 방송 자체가 케이블이나 IPTV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못 들어오다가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못 하다가 이제 이 옥자를 통해서 지금
바이럴 마케팅도 많이 됐고 다들 가입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가입해서 또 보고 가입하면 뭐 가입자도 좀 뭐 늘어나고. 한 달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예. 예. 어쨌든 근데 요거는 좀 묻고 갑시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떤 사실은 걸? 좀 이런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영화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건 영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영화죠. 영화죠. 그래요? 이게 또 철저하게 관객 입장에서 봐야죠. 관객들 관객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뭐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예. 차이가 영화지. 없다. 이거 예. 극장 입장에서나 그런 거지. 예. 이번에 안 그래도 뭐 얼마 전에 깐느에서 예. 이거가 이슈가 됐잖아요. 예. 심사위원들이 깐느가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제인데 저 깐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옥자도에 좀 까이는 분위기였고 이게 이제 팔매도 황금 종려상 경쟁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탈 수도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영화냐 아니냐.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경쟁작에 출품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뭐 처음에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세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대세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이거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의 반대냐? 문제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이렇게 문제인 한번 거지. 보죠. 물론 오샥이 아까 충분히 좋은 화질과 음향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느낌과 TV에서 보는 느낌은 그래도 다르지. 다르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거기에 이제 흔히 모바일 핸드폰이나 혹은 노트북에서 보게 되는 거는 좀 훨씬 더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타겟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극장에서도 다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옥자라는 영화 지금 보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연출이라든지 혹은 화면에서 좀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같은 영화를 봤는데 다른 느낌을 받게 될 수도 근데 있다는 그건 거죠. 어떤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좋은 얘기인데 예.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화는 이미 사람들이 못 본 영화를 TV에서 보거나 혹은 그냥 핸드폰에서 보면서도 난 영화를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다들 예.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충분히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행위가 되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타겟팅부터가 달라야 하고 이게 만드는 쪽에서 어느 쪽 네트워크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의 범위나 혹은 작품의 범위가 다 달라질 뿐더러 아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 영화 자체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껴들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공장 체계에서 보면 야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모든 걸 장악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다채널 시대를 받고 있지만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채널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어떤 사업 형태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거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극장이 솔직히 목리 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극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넷플릭스에 아예 이제 이런 서비스에 우리가 또 그냥 다 예속되는 거 아닐까? 지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형이 지금 얘기하는 그게 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 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네. 뭐냐면 관객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컨텐츠를 싸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컨텐츠를 싸게 보는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컨텐츠를 싸게 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면 좋은데 그게 어느 그 통로가 막혀가지고 지금처럼 어느 네트워크에 따라서 좋은 걸 만들어도 안 통하고 혹은 좋은 걸 싸게 공급하려고도 해도 안 되고 독점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다면 역시 관객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정말로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 저는 그냥 단순히 소비자 입장이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죠. 유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유통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를 누가 먼저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진입을 해서 어떻게 선두로 가느냐의 문제는 늘상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라서 막연한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네이버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 불법 다운로드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이건 옛날 뭐 약간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나는 그 뭐 쇼윈도에 상품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봐요. 가격이 그런다고 뭐 더 비싸지는 건 아니고 더 경쟁 붙이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뭐 무용부에서도 뭐 그 케이블 영화들
많이 했었잖아요. 뭐 템플 그랜드라든가 네네. 뭐 게임 체인지 이런 네. 거 훌륭한 영화들이 네. 뭐 HBO나 뭐 네. 이런 데서 TV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 영화들 가끔씩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뭐 개봉했던 영화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 근데 영화가 더 많고 좋은 영화 많이 나온다라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경제적인 이유든 뭐 정치적인 이유든 논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겠으나 뭐 이거 뭐 상영 금지를 한다든가 뭐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 예, 입장에서 전혀 그런 차원이 네, 아니죠. 네, 예. 도리어 이번에 저희 멀티플렉스들이 굉장히 까이는 분위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영화관에서 예. 개봉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도 CGV에서 먼저 보이콧을 했고 예. 거기에 롯데랑 메가박스가 같이 찬성을 하면서 예. 상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젠가 뉴스에 봉자가 아니 봉자요? 봉자가 어디서 봉준호의 옥자가요? 예. 아이고 예. 그 옥자 개봉하면서 뉴스에 나온 게 예술 영화관들 왜 작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이제 옥자를 개봉을 하는데 원래 그런데 들어가야 될 영화들이 또 못 들어간다는 그 그런,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역차별을 좀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뭐 독립 영화도 아니고 이 영화가 뭐 무슨 영화의 어떤 뭐 무슨 뭘 쟁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펀딩을 잘 받아서 아주 그냥 비단길을 간 영화고 맞아요. 그 본 감독이 저번에 그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렇죠. 만든 영화죠. 아주 그냥 손쉽게 만든 영화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망한 감독한테 넷플릭스에서 기회를 준 거고 예. 또 뭐 영화도 잘 나왔고 윈윈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뭐 네. 이 영화가 뭐 무슨 다른 독립 영화들처럼 뭐 피해를 받. 선전을 하고 있고 어서 뭐 투쟁을 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아니- 그거는 이미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옥자로 인해서 굉장한 그쵸.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영화의 얘기 다 하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한 대로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네 빵집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구조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근데 생각이 그게 드는 플레이어만 달라지는 거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동네빵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 그 지적은 충분히 멀티플렉스가 예. 이런 것들을 캔들링할 만한 혹은 이런 것들을 잘 구조적으로 조정할 만한 혹은 또 흔히 말하는 고가 정책을 펴가면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영화 자체를 갖다가 마치 자기들의 상영관 수 늘리는 식으로 독점해온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비난받아서 마땅한 이야기이긴 한데 동네 빵집 이미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동네 빵집 뭐라는 근데 애들이고. 그게 동네 빵집이 없어지니까 대기업이 됐는데 이제는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하고도 다를 수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외국 기업이도 대기업이나 어차피 뭐 그러니까 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동네 빵집을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 논란은 이거랑은 또 다른 레이어에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논란인 것 같아요. 물론 예. 더 많은 이야기인데 방금 지적한 대로 넷플릭스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관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이따가 좀 해보시죠. 일단은 우리 옥자에 대해서 지금 네. 영화 설명 소개도 지금 전혀 안 했으니까. 예. 옥자의 출연진 부터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출연진 하는 네. 겁니까? 네. 다짜고짜 처음부터 이상한 질문을 너무 던지셔가지고. 너무 복잡한 문제였어. 편집할 거야. 봉준호의 옥자. 네. 일명 봉자. 레이첼 오늘 괜찮지 않아요? 한 입에 그랬어. 입에 네. 착착 달라붙구만. 예. 주인공은 옥자입니다. 네. 옥자는 CG고요. 네. 슈퍼돼지 옥자죠. 네. 옥자는 그 슈퍼돼지고 10년간 네. 키운 이제 전 세계 이 미란도 그룹이라는 곳에서 축산 기업 미란도. 예? 네. 26개국 자기 해외 지사가 있는 네. 26개국의 각 나라의 한 농가식에 보내서 네. 슈퍼돼지 예, 콘테스트. 슈퍼돼지 콘테스트를 하면서 10년간 키우도록 하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변이봉. 예, 또 변희봉, 여기도 봉이네. 봉보로 예, 봉. 변희봉 선생님, 희봉 여기서 여기서도 희봉이. 희봉이에요. 예, 조희봉인가? 네. 희봉. 4번 도짜리에서 항이가 들어왔어. 그 오징어 여기 다리가 두 개야. 변희봉 선생님 하는 이 사투리는 어디 지방 사투리입니까? 어? 난 듣도 진우가 보도 이거 어느 나라 이건 사투리? 전라도 어디- 사투리인데. 전라도야? 전라도민으로서 여기 옥자에서도 전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로 나오는데. 근데 사투리는 전라도잖아요. 여기서도 뭐 해샤 비슷한 건 전라도 사투리던데. 뭐 아무튼 예. 좀 이상한. 이 변희봉 선생님의 그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네. 이 옥자가 키워지죠. 방목으로 키워지죠. 네. 네. 이 옥자를 아주 또 사랑으로 키우는 할아버지 변희봉의 손녀가 하나 있어요. 네. 미자입니다. 아 미자. 미자. 옥자와 미자. 미자야. 미자는 얼른 집으로 귀가하도록 방송하고 너무 예. 안서연이라는 배우가 안서연. 예. 네. 연기 잘하더라. 예. 뭐 아역 배우죠. 경쟁률 뭐 예. 몇 대 1이야 이게. 봉준호가 그렇게 약간 눈이 부리부리한 꼬마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옛날에 고화성도 예, 그렇고요. 약간 그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아. 고화성이랑 또 좀 다르던데. 얘는. 아, 근데 어쨌든 약간 동공이 나오는 데가 좀 커. 아무튼 여자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미란도 그룹. 틀다. 예. 미란도 그룹에는 이제 CEO가 네. 전직 CEO가 있고 현직 CEO가 있는데 쌍둥이죠. 쌍둥이죠. 낸시하고 예. 루시. 예. 음. 낸시 미란도와 루시 미란도가 있고 네. 둘 다 이제 그 틸다 스윈튼이 그렇죠. 연기를 했습니다. 1인 역으로. 네. 네. 이 루시가 둘째죠. 네. 루시가 언니라고 예. 하니까 네. 아, 루시가 동생이지. 네, 그러니까 낸시한테 언니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그 수의사이자 아주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 조니 윌콕스라는 역으로는 제이크 질레날이 나왔습니다. 네. 네, 참 잘했어요. 그렇죠. 제이크 질레날이 이렇게 코믹한 캐릭터로 이렇게 오바해서 나오는 거는 뭐 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함은 없고. 그 제이크 질레나를 오마주하여 오늘 김 PD님이 코디를 하셨죠. 네. 그리고 이 미란도 그룹의 프로젝트를 세계에 이제 알리고 이 추악한 그 이면을 알리고 동물들의 이 뭐라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ALF죠. 예. 아니 애니멀 리버레이트 프리덤이었나? 아니다 프리만 아니 프론트. 프론트. 예. 전선. 예. 거기에 이제 그 대표격인 J 역으로는 폴 다노가 나왔습니다. 네. 폴 데이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계 너무 좋아. 나 얘 너무 좋아. K? K. 예, 여기서 이제 그 미자랑 통역해 주는 역할. 통역. 제일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 문신하지 문신. 예. 스티븐 연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연. 스티븐 연 약간 배드가이 같이 생겼는데 좋다고. 얘는 얘 완전 스탠다드한 예. 그 딱 바른 생활 사나이 사나이로 이미지인데 그래요?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워킹데드 때문에. 아 워킹데드 나왔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가 그래요. 약간 덜 떨어진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의 그 여성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쵸. 약간 아, 그런 그래요? 느낌.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예, 그래. 그리고 아, 그래요? 릴리 콜린스가 레드라는 또그 어머 릴리 콜린스가 나오네 네. 정말 이 예쁜. 어? 오디션을 빡세게 봤다 그랬던 것 같은데. 릴리 콜린스는 몇 년 전에 그 미러 백설공주를 백설공주의 완전 마지막에 이런 춤 추잖아. 너 똑같이 출 수 있어. 안 보이거든. 아. 이 백설공주 역을 했던 애니메이션 포함해서 제일 백설공주스럽게 생겼다고 난 생각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계모였죠. 그렇죠. 네. 약간 그 심각하게 트위스트해가지고 만든. 네, 그리고 또 아주 반가운 한국 배우 윤재문 씨가 아 문도였나? 예, 박문도. 문도 오빠. 예, 박문도 과장. 문도 삼촌 네, 맞지? 과장님으로 나왔어요. 예, 여기 그 미란도 그룹의 한국지사의 한국지사. 과장이고 과장님. 옥자 담당이죠. 네. 옥자 관리 담당자로 그랬을까? 나오죠. 예. 너무 귀여워. 나중에 똥 맞죠. 옥자 똥 제대로 맞습니다. 먹고 집에 전화해서 비누 있냐고. 바디 샴푸. 네. 비누가 뭐야 바디 샴푸. 예, 출연자는 이 정도 네. 네,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네. 출연자 한 명 또 있구나. 최우식. 최우식이요? 그 4대 보험 안 되는 트럭 운전수. 아, fucking 미란도 웹사이트 그거. You fucked. 근데 영어로 너무 갑자기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다음에 저게 그 틸다 스윈튼 비서로 나오는 여자 있죠? 아, 예. 예. 목소리- 핸더슨. 예. 셜, 예, 셜리 셜리 핸더슨. 핸더슨, 예, 제니퍼라는 비서로 나오죠. 이 여자가 왜 그 해리포터 보면 이렇게 화장실 가면 공중에 떠 있는 귀신 있잖아. 응. 목소리 이상했던 애가 얘가 얘구나. 그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 그리고 해리포터 얘가 왜 이 그 브리짓 존스 네. 친구잖아. 네, 맞아요. 그 친구 중에서 그래서 1, 2, 3편에 다 출연하죠. 네. 그 브리짓 존스 목소리가 기억이 안 특이해서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 귀신 안경 낀 귀신. 예. 거긴 되게 어렸었던 것 같은데 늙은 건가? 나이 아니 근데 어리게 연기를 한 거지. 시즌이가 어차피. 네 오늘 저희가 옥자. 무용부 브로스 안방극장가다를 했는데 진욱이도 지금 좀 와가지고 좀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워 있고요. 왜 왔나 모르겠어. 동공이 풀린 채로 저 양맞은 옥자처럼. 야, 너 운전을 어떻게 하고 왔어? 다리에 피가 안 통해 있는 것 같아. 다리도 허옇고 세상에. 진욱이 포즈가 저 누워 있는 옥자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아 맞다. 거기 뒤집어 이렇게 잘 때. 폭 안기고 싶은 느낌인데 지금. 네, 봉준호 감독의 옥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설국열차 이후에 과연 어떤 영화가 나오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이게 필밍 할 때부터 뉴욕에서 이제 제이크 질레날이랑 예. 틸다 스윈턴이랑 그 파파라치 컷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 당최 무슨 영화인지 짐작도 안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되게 댓글들과 워낙 오래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라서. 그렇죠. 뭐 이런 영화인 줄은 몰랐어 나도. 제목은 까졌는데 이런 영화인 줄 몰랐지. 이런 약간 돼지 얘기인 건 알았어요. 판타지. 돼지가 뭐라고 주인공이다. 이게 뭐 어드벤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넷플릭스가 제작했으니까 한국 미국 영화라고 하겠죠. 저는 미국 영화라고 봐요. 뭐 그래도 감독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가 많이 나오고. 그럼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국 미국 영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을 했고 이틀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당관들 이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버티고 있는 그 당관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호황을 누리고 뭐 좋은 뭐 순기능을 했네요. 그런 면에선. 아까 우리가 잠깐 뭐 넷플릭스 이 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넷플릭스에서 돈을 대서 개봉한 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사는 플랜 B입니다. 예. 플랜 B. 빵발 오빠네 회사가. 예. 정말?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 걔가 플랜비라는 회사 갖고 있어요? 네. 공동 월드워 제트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공동 대표였다가 동그랗게 듣고 그렇게 왜 모르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니 뭐 워낙 유명한 제작사 방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 브래드 피트가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 플랜 B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투자를 넷플릭스에서 했고요. 제작은 플랜 B에서 하고. 미국 영화네 그러면 제작사가 미국 회사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감독만 뭐 이니아리투 쓰면 멕시코 영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헐리우드 영화죠. 헐리우드 이제 영화. 언어랑 나오는 배우들, 감독 이런 것도 그 내셔널리티도 이제 거죠. 갑자기 이슈가 되네.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보통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나오죠. 코리안 뭐 아메리칸 한국인에게는 한국 영화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정서나 이런 게 한국스럽죠. 네. 아무튼 빨리 옥자 얘기해요. 옥자 나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알았고요.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봤고요. 넷플릭스 영화라 그래서 무슨 뭐 이게 케이블스럽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거의 CG로 점철된 괴물 느낌이었어. 봉준호가 괴물에서 얻은 노하우로 대본을 이제 봉준호랑 존 런슨 이 사람이 이제 영어 대본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염소를 노려보는 그거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트 있는 대사들. 언어는 뭐 이렇게 썩 어린이들이 들을 만한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워드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12서 관람한데 미국에서는 그쵸? 청불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곤조 저널리즘이라고 있잖아요. 그 1인 저널리즘이기도 하면서 곤조로 하는 말 있죠. 그 영어로 곤소. 이 사람이 그런 저널리즘 좀 뭐랄까요? 그래서 대본이 나는 그 라인이나 이런 게 대사 같은 게 이게 좀 약간 좀 그림이랑 좀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약간 있었어요. 그게 이 대본을 쓴 사람과 감독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해야 됐나 그거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오늘 보면서 약간 다이얼로그랑 그림이랑 좀 안 붙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 느낌이. 예를 들어? 뭐 얘는 잘 못 들겠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너무 좀 위트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메리칸 조크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언밸런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악유가 안 맞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조크나 웃음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에서 봤던 딱 맞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배경은 한국인데 언어가 미국어가 예, 나오니까 예, 그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저는 뭐 이런 시도가 되게 저는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인데 사실은 문화권 자체가 네. 넘기 힘든 만리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사다리를 걸치고 지금 타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착 맞아 돌아간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네요. 저는 완성도보다는 그냥 네.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 제가 아닌가? 우작 형이 얘기하는 그 느낌을 제가 설국열 살 때 좀 받았거든요. 설국열 살 때는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땐 저도 보면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어색하지 근데 않았는데. 옥자에서는 저는 확실히 이게 많이 극복됐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예. 나는 뭐냐면 의미 있는 대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미자가 하는 얘기는 옥자야 부르는 것밖에 없고 변희봉 선생님도 큰 말이 없고 우리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의미 있는 대사는 다 영어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걸 수도 그런 있겠네.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었어요. 우리말에 의미 있는 대사 뭐 별로 없지 뭐 사대보험 안 된다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아니고 영어로 한 말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로 한 부분은 그 무슨 말인지 대사 그 알겠는데, 라인을 봉준호가 쓴 거가 아니니까 번역되면서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문신도 그런 걸 생기나 봐. 뭐라 이게 봉준호 영화여서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보면서 그거 신경 쓰면서 보잖아요. 각별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박찬욱 영화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봉준호랑 박찬욱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외국에서 물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지만 받아왔던 찬사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글로벌리 인정받았다는 그 감독 그리고 약간 충무로에서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먹히는 감독 믿고 보는 감독이라고 되는 감독 두 명인데 저는 박찬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준호는 항상 보면은 뭔가 논란 아닌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더 대중이랑 붙어 있기 때문이지. 그것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항상 이제 좀 아니 이렇게 그거는 숨겨놓는 명확해요. 것도. 그거는 박찬욱이나 홍상수나 김기덕이나 다 우리나라 영화, 한국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로 그냥 우리가 대본 써서 우리나라 배우로 그렇게 한 건데 설국열차랑 옥자는 외국 배우들이 해서 이게 약간 한미 합작 영화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가 믹스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게 그거지. 그래서 봉준호가 이한 감독처럼 되려면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한이 자기가 영어로 대본 쓰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봉준호만의 또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어로 외국 배우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그러면 오샥은 무슨 얘기냐면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위트나 이런 대사에 살아있는 그 맛들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씀인가요? 옥자에서 약화됐다고 생각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표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텝과 이 손발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아직 그 과정이라고 보는 네. 거야.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면 되겠죠. 뭐. 그렇죠. 두 번째니까요. 경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오늘 본 영화에서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전에 해봤으니까 네. 완전히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이런 흥행물이 아니고 네. 정말 깊이 있는 영화들 또는 굉장히 스케일 있고 큰 영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나는 좀 예감? 그런 예단을 하고 싶어서 기대감? 하는 얘기.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옥자는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네. 이게 좀 황당무계하긴 하지만 네. 미란도 그룹. 여기는 왜 하필 미란도지? 사람이 성이 미란도니까. 도미란 뭐 이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 아름다운 가슴을 섬. 좀 때려 누가 진우가 때려. 예, 미란도 그룹이라는 축산 그룹 있죠. 근데 축산 그룹은 아주 글로벌한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26개 지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렇게 축산 가공물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불만이나 사람들의 불신이 있으니 이거를 종식시켜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루시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돼지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품종의 발견이 돼서 발견이 된 거를 우리가 번식을 성공해서 잘 키워서 이거를 전 세계 26개 국가로 뿌린 다음에 이제 누가 잘 키우는지 컨테스트를 하겠다. 10년 동안 네. 키워서 라는 이제 10년짜리 홍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딱 그 홍보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제 그 양산, 이 상품 양산에 쫙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슈퍼 돼지를.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변희봉 씨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집에서는 이제 옥자가 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지는 옥자고 미자는 자기가 4살 때부터 예. 이 옥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얘는 그냥 돼지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돼지인 거죠. 돼지인지도 아. 잘 모르겠어. 개예요, 개. 나는 겐지, 아니야 돼지인지 개도 아니야. 염소인지. 약간 반인격 같아. 아. 너무 이 지능을 너무 많이 넣었어. 제가 위화감 느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옥자가 너무 똑똑해. 그 마지막 점에서 울면서도 위화감 이건 좀 너무 오버했다는 게 그 슈퍼 돼지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 그 마지막에 그 자기 그 새끼 아. 철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말도 안 돼.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말이 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영화는. 개입을 끝까지 하다가 근데 우리 좀 엄밀하게 보면 이게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이 되면 그 정도로 똑똑함을 느끼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니 그렇긴 그치, 하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약간 가는. 돼지랑 코끼리랑 햄스터? 나는 그 개? 저기 말도 안 돼. 코뿔소 하마 같은 하마, 느낌이었는데 돼지, 엉덩이는 하마였어. 똥 쌀 때 보면 그 저는- 꼬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코뿔소. 염소. 아, 저는 하는 짓은 굉장히 강아지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하는 받는데 건 또 저는 이제 일단은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본 경험이 있어서 강아지들이랑 사람이랑 그 정도 교감은 많이 그쵸. 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은. 특히 그 이제 영화 초반부에 미자랑 옥자랑 얼마나 얘네가 가까운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산 속에서 둘이 감을 따먹고 음. 물고기를 잡고 네. 매운탕 먹고 싶다. 말을 다 알아들어. 진짜 이 옥자는 미자 말을 다 알아들어요. 강아지도 들어요. 아, 그쵸? 그래요? 알아듣잖아요. 예, 알아듣죠. 예. 네, 그래서 저렇게 물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얘가 저쪽에서 다다다다 달려와서 물고기를 튕겨내. 근데 그 물 안으로 뛰어들 때 너무 몸놀림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되게 사랑스러워. 유연하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물에 그래서 뛰어들잖아. 너무 이런 현실감이 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판타지 보듯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현실로 확 다가오는 네. 이 우리가 너무 육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자괴감이 그쵸. 그 마지막 드는 씬들이 공장에서 나오죠. 네, 그 좀 봉 감독 인터뷰를 봤더니 자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 비건으로 채식주의. 예, 약간 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왜 우리 전에 다큐 영화 할 때 어슬링이라는 네. 그 다큐 보고 고기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드시던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먹게 돼요. 네, 맞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네. 10년이 지나서 그렇죠. 이제 옥자가 컸죠. 예, 옥자 다 컸고 이제 이 콘테스트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키운 그 소가 아니에요. 돼지들을 쭉 이제 그 제이크 질레날이 예. 다니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다 영상으로 찍어요. 근데 이제 옥자네 집에 제이크 질레날이 온 거죠. 맞죠. 예. 그 너무 웃겼어, 그 윤재문 대사도. 윤재문 그 과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죠. 문도 예, 어, 근데 그 윤재문이랑 같이 투샷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괜찮던데 이게 윤재문이 제이크 질레날과 같은 그렇죠. 전혀 뭐 손색 없는. 예. 딴소리긴 한데 그 윤재문이 최근에 영화 주연했던 아빠와 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혼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 그거 굉장히 소소하게 재밌어요. 그것도 한번 그래? 시간 되신 보시면.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윤재문 보는 재미로 아, 너무 귀여워요. 예. 알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옥자를 보자마자 제이크 질레날이 감탄을 하는 거죠. 우지 아니. 키웠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잘 키웠냐? 도대체 그냥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산에다 풀어놔쇼. 이거 그냥 충청도인데. 산에 풀어놔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나시아. 지루기가 해야 되는데 쓰러져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자를 살짝 데리고 데리고 가죠. 할아버지가 잠깐만 우리 저기 좀 네. 갔다 오자고. 꿈에 예, 그 나왔죠. 사이에
이제 옥자를 옥자를 가져가지. 데리고 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 무덤에 가자 그러지. 네. 엄마 아버지 좀 꿈에 잠깐 나왔다고. 보자고 네.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할아버지는 이제 미자가 난리칠 걸 아니까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미자한테 이제 황금 돼지를 하나 주는 거죠. 시집- 시집 보냈다 그랬어요. 네, 야, 옥자- 그건 몇 돈 몇 냥짜리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면. 꽤될 걸. 그바 하나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치. 바? 금괴 하나 정도 몇 다 천만 원. 하나면 몇 천만 원 아니죠? 억 1kg? 단위지. 1억. 1kg? 네, 1억. 요즘 우리나라 금값이 비싸서 밀수를 많이 한대.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딴소리 하지 말고. 어디다 네. 어디다 넣는 거야? 하여튼 그 돼지 아무튼 예. 갖고 싶었어. 옥자보다 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자가 옥자를 데리고 간 거에 분노를 해서 네. 찾아오겠다. 빡쳐가지고 말도 안 된다. 예. 이제 이때부터 모험이 시작되는 모험이 거죠. 시작되고. 예. 네. 이제 서울에 갔다가 네. 근데 서울 한복판이 난리가 나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난리가 날 때 이제 그 동물 ALF, ALF 네. 동물 보호 단체 동물 해방전선. 해방전선 예, 거기 걔네들이 미란도 그룹의 이 추악한 이면을 세계에 다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작전을 세우죠. 작전을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데 이 사이에 미자가 끼어드는 거죠. 네. 납치를 그래서, 예, 했다. 미자와의 또 관계가 또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뉴스에 크게 타니까 서울에서 시끄러워진 게 뉴스에 타니까 그 미란도가 아이디어를 짠 게 저 여자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이 컨테스트에서 둘이 해우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를 네, 만들자. 마스코트를 만들고 홍보 수단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또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퍼스트 예. 클래스를 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으로 치닫는 예.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험 활극이 벌어집니다. 네. 옥자와 미자의. 옥자 근데 나는 이름이 옥자가 이게 자자 돌리면 이제 우리는 안 쓰잖아요, 잘.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 세대 많이 썼던.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이에요. 예, 일본에 가면은 옥자면 그 깎고 타마코인가 옥자가 옥이 타마니까 네. 타마코가 되겠나요? 네. 일본에 가면 무슨 코 많잖아요. 미치. 그럼 명자가 뭐 아끼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자 아끼코 소냐 뭐 이런 영화 있었죠. 근데 자자 돌림으로 이제 더 이상 안 쓰는데 왜 옥자 미자로 했을까? 그게 약간 이제 좀 그러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 토속적인 이름을 고른 거겠죠. 비슷한 느낌이 가는. 약간 그런 문명이나 약간 그런 거에 벗어난 상골이라는 거 자체도 그렇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진 않지. 얘가 의외로 되게 똑똑해가지고 뭐 서류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 문명을 알긴 아는데 뭔가 경험을 하거나 물들지 않은 그거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자자 돌림 쓴 것 같아. 그래요. 뭐그 자자 돌리면 우리 어머니 막 세대고 할머니 뭐. 그러니까 그렇고. 오래되고 촌스럽고 옛날 거 같고 뒤쳐져 있고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라서 그게 뭐 무슨 수기 무슨 희 이런 게 우리 이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모들은 또 명숙이, 희자가 많이. 희뭐 영희 뭐 수키 윤희 뭐 이렇게 하다가 작은 뭐 엄마 명숙이 경숙이 그게 이제 우리나 우리 위 세대고 이제는 그것도 잘 안 쓰잖아요. 지금 내 출석부 같은 거 보면은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자는 당연히 없고 무슨 희도 이제 보기 어려워. 무슨 숙도 보기 힘들고. 근데 이제 이 옥자 이게 발음이랑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고 그렇죠. 옥자 미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옥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네요. 삽시간에 엊그저께를 시작으로 옥자와 미자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쓰던 이름이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외국에서는 근데 알아주시고요. 뭐 저는 한국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뭐 이렇게 시골의 장면도 나오고 도시의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변희봉 씨가 밑에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소주 꺼내서 소주. 마시고 뚜껑에다 저 둘이 이렇게 앉아서 찌개 같은 거 먹고 예, 뭐 매운탕 매운탕. 끓여서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오이 씹어 먹고 예. 그리고 이렇게 도심 추격신 같은 거에서도 그렇죠. 지하철 예. 지하상가에서 예. 네. 뭐 이런 얘기들 저는 그런 게 되게 한국을 이렇게 단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유미하게 보여주는 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 작년 재작년에 네. 어벤져스에서 서울 시내가 한번 쫙 나왔죠. 에이즈 오브 울트론 네. 거기에서 재작년. 거기서 이렇게 세빛 뚝뚝섬 이런 거 나오고 한강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더 이게 서울이 이제 뭐 명실공히 국제도시로서의 그거가 그 있잖아요. 그 한강에서 그 저기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뛰어내리는 거 한 명씩 그러네. 그 그거 ALF 너무 귀여웠어. 그쵸. 뛰어내리는 거. 그 마지막에 지퍼백. 그것도 너무 웃겼고. 바보 아니야.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6.25 때 그렇게 완전히 다 불타고 사람들 농사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로 많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거를 해도 그거에 워낙 컸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거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옥자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도 처음에 그 시골이 나오고 지리산인가요? 강원도 그 그라데이션 그 나오는 거 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사람들 저거 아직도 농사짓고 시골에서 다 저렇게 사는 줄 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서울 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강도 나오고 사이클 타는 애들이 거기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막 구경하고 그래서 뭐 서울 그래서 사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영화를 보면서 좀 우리 그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거 우리 되게 신경 쓰잖아요. 사실 TV 뉴스에서 외신을 보도하는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외신을 따로 정리해가지고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있어요. 아니 내 말은 해외 토픽이나 해외 뉴스를 하는 게 아니고 외신이 그러니까요. 우리를 하는 거를 다시 재보도하는 이거. 일본이요. 일본도 그거 하니까. 예. 아무튼 좀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보면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국뽕인지 뭔지. 특별히 이 영화를 보면서 국뽕을 느끼는 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우리 감독인데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설국열차부터 내가 그랬거든. 근데 설국열차 보고 나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했지만 이번 영화는 확실히 설국열차에서 한 걸음 더 랩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저는 설국열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그런 생각. 설국열차 좋았어요? 설국열차 우리 무용보 극장 가다 첫 봤다로 한 게 그거 아니었나? 안 봤지. 아니요. 아닌가? 했지. 따로 봤나? 네, 그냥 좋았냐고 여쭤보시면 좋진 않았어요. 예. 영화 톤 자체가 아니요 톤이 아니라 그냥 이게 선호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끼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봉준호라는 브랜드를 믿고 봤던 영화라서. 그러니까 브랜드를 믿고 봤는데 그 브랜드를 믿고 본 거를 충족시켜줬냐는 거죠. 아니요. 그럼 안 좋았던 거네. 그러니까 좋지 않았어요. 예, 재밌었냐 재밌지. 옥자는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죠. 랩업이 됐네. 그럼 본인한테도 벌써. 그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퀄리티는 뭐 퀄리티는 확실히 늘어났다는 생각은 들고. 랩업이 된 거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 오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글로벌리 보는 영화인데 한국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게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 네, 그 생각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아직까지? 네, 많죠. 그거는 근데 좀 또 이상하게 볼 거는 아니에요. 저는 뭐 당연한 거죠.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를 비난할 수 있어요. 형 뭐 메이저리그 가서 유현진이 잘 던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누가 어떻게 비난해? 비난하는 비난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건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걸요? 네, 미국인이 어디 프랑스 어디서 막 뭘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막 잘한다 막 쳐주고 그러면 좋아할 걸요? 그러니까 저도 걔네들은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만큼 이렇게 대서특필이 안 될 뿐이지 그 감정 자체는 어느 나라건 저는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이게 어떤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런 거 많아지고 이제 뭐 많이 나가고 글로벌 스타들 막 나오고 하면은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오스카 외국 영화상 후보에도 한번 못 올라봤으니까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기대감. 근데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이 작품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라는 생각을 하길 바라고 영화가 뭐 폭망하게 바라는 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봉준호 영화가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폭망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난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예,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외국 사람들도 보고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저는 이번에 약간 좀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게 좀 별로 안 좋았던 건 뭐였냐면
왜 이번에 그 공개와 동시에 이 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네, 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때 기사가 쫙 깔렸어요. 뭐라고? 유출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게 유출이 돼서 마치 이게 막 우리의 후진성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그 제가 보니까 딱 넷플릭스에서 릴리즈를 한 보도 자료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뭐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감을 표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준호라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감독이 외국의 자본을 투자를 받아서 외국 그 유수의 그 배우들과 함께 나가서 딱 작업을 했는데 이게 좀 배은망덕하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예, 망정.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 얼굴에 똥칠했다라는 그런 거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랑 중국이 예상했지, 다. 불법 다운로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방법을 못 찾고 있었고 뭐 이걸 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거나 이러는 게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을 했다. 예,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또 관객들은 거기에서 막 댓글 달린 거 이런 거 보면 막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맞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돈을 제대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보호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으면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이게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하게 묘하게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걸 수도 있죠. 이름이 몰리고 힘이 몰리고 눈이 쏠리는 곳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참견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런 근데 뭐 걸 그만큼 거야. 우리도 근데 넷플릭스 많이 가입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극장들 많이 가니까. 예, 한마디로 근데 좀 정리를 하면 넷플릭스의 대차 대조표는 이번에 600억이란 돈을 옥자의 영화에 투자했지만 그 이상은 충분히 뽑았다 봐요. 뭐 그쵸? 우리나라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광고비로 사실 뭐 그쵸. 이렇게 광고만 딱 광고비라고 해도 이게 생각하면 얼만데. 그러니까 예. 미안한데 다시 처음에 얘기를 하면 이게 그런 순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입자 늘리려고 하는 거에 둘러리 서주는 격을 관객들이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관련이 돼 있으셔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민감하다기보다는 이면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모든 면에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피해는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는 피해가 좋은 영화 보면 좋아요. 좋은 영화를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봤냐고 우리 형태를 보면 당연히 돈 안 내고 보는 거에 소비자는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방향인데 결국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또 일으키고 그것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고 소비자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그러니까 저작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전체의 어떤 그런 인식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보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예. 역으로요. 꼭 나는 이 나쁜 건 아니니까 상황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갈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한번 이러고 말다가 또 넷플릭스에서 싸게 나오는 콘텐츠 많이 보다가 어쩔 때는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옛날에 돈 좀 안 내고 보다가 그럼 좀 내고 볼까? 요 정도 수준인 거지. 정말로 뭔가 이 산업 기반에 힘이 될 만한 그런 행태는 좀 먼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게 또 흔히 말하는 독점 체계로 딱 장악이 되고 나면 그때는 돈 주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욕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았고요. 그 영화가 그 좀 나는 아까 최 과장이 약간 뭐 이상하다고 했던 거랑은 또 다른 켠에서 근데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랑 외국 배우들이랑 막 섞여 나오면서 한국말이 나왔다, 영어가 막 나왔다 이런 거가 좀 나는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는. 그래서 영화 그냥 자체로 내가 평상시에 영화를 감상할 때 그 동원되는 센서드 플러스 다른 센서들이 막 동원이 돼서 그냥 영화 자체로만 못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화가 아니고 어떤 현상, 어떤 스텝으로 나한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나중에 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그 센서들 다 죽이고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지루기가 코를 걷네.
돌았나 저게. 옥자 자듯이 잔다 정말. 너무 친근한데. 아까 그 소리인데 옥자 자는 소리. 냅둬요. 훌륭한데? 어우, 재워 멋있어. 재워. 좋아 깼다. 훌륭해. 아니 계속 자 옥자야. 그럼 야, 자 옥자야. 자. 괜찮아. 야, 저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 옥자야 자 옥자. 그래서 그렇게 그 센서들 빼고 내가 영화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았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설국열차는 오히려 뭐가 좀 되게 많고 좀 복잡했어요. 어둡고. 그래서 설국열차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약간 찝찝한 느낌이었는데 옥자는 좀 다른. 내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난 되게 씩한 영화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옥자가 약간 씩하려고 했어. 그 돼지서부터 해가지고 틸다 스윈튼 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씩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뭐 느낌이 그래서 재밌는 영화가 되었구나. 중간에 감동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안서연 이 아이가 아주 연기. 인상이 강렬하네요. 너무 잘했어. 이 얼굴이 그 괴물에서 그 고화성. 고화성처럼 고아란 딱 다 박히네요. 예. 잘했어. 예. 그래서 잘 뛰더라. 그 언덕배기를 그 내리막길을 엄청 잘 뛰던. 나는 그거- 어떻게 저렇게 뛰지? 그거 그러면서. 스턴트겠지. 그래, 스턴트 조금 아니겠냐? 그거 애기였는데 애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되지. 아마 그렇게 생긴 애를. 뛰는 것도 안 돼요?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온 분량은 틸다 스윈튼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딱 남네요. 네. 옥자는 일단 너무 커가지고 귀엽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옥자가 귀엽죠. 귀엽나? 너무 사랑스럽던 난 그래? 너무 진짜 귀엽죠. 엉덩이 그 만지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엉덩이 이렇게 만질 때 똥 쌀 때 그 통통통통통통 엉덩이 맞으면 똥 싸. 네.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푹 뭐 뿌리잖아요. 인상적인 씬이 있었어요? 저는 그 ALF 동물 해방전선. 동물 해방전선. 해방전선이랑 그 트럭 안에서 아 번역신. 통역신에서 그 스티븐 연이 아 너무 좋아. 처음부터 이 스티븐 연의 통역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게 네. 계속. 우리 싸움 싫어. 그 그러니까- 중간에 뭐였지? 그 걔네 역사와 이게 그거를 히스토리 얘기해 주는데 네. 되게 한 문장으로 하니까 야 그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하고 진짜 맞냐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통역을 잘못해서 그게 우린- 이제 영화의 중요한. 우리 싸움 싫어. 아무튼 한국어가 유창한 애는 아닌데 이게 한국어를 원래 할수 스티븐 있는- 연이 한국어를 잘 하잖아. 잘해요. 음. 네,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아니야, 잘해. 근데 우리는 한국어도 정도야. 알고 영어도 네. 알고 막 이러니까 그 네. 시츄에이션이 뭔지 네, 알겠는데 잘해요, 외국인들이 잘해요. 봐도 재밌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갔을 때 그 외국인 미국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한국어 통역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 재밌지. 그 사람도 웃겼었어. 아 맞아 맞아. 아, 야야 얘 영어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야 저기 말 조심해 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옥자 스테이크 만들어 버린다. 맞아. 요렇게 된다. 스테이크 만들어 버릴 거야. 뭐 그리고 옥자도 얘가 그냥 애가 촌에서 돼지 키우는 애인데 마지막에 미자. 미자. 미자 네. 마지막에 탁 영어로 네. 얘기를 탁 영어로 I 너무 잘해. want to buy 옥자 얼라이브. 하면서 하면서 그게 아마 그 금대지를. 책에 분명히 안 나왔을 건데 아, 어떻게 얘가 알았을까? 똘똘한 애잖아. 아 이거 똑똑한 애기는 막 서류 얘기하고 이런 거. 그랬더니 또 틸다 스윈튼은 그래? 딜. 얘 이거 이게 졸라 비싼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나는 역시 그 마지막에 그 도살장 네. 도살장 씬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돼지 26마리를 뭐 세계에 보내고 이런 게 다 이게 요식행위였던 거잖아. 그거는 이제 홍보적으로 하고 얘네들 이 돼지를 지네들이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거 GMO 돼지들이죠. 그러니까 그치. 유전자 조작한 네. GM 그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도살장 그 씬 네. 그거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던지고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이게 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고기 좀 그만 먹어라. 고기 좀 그만 먹어. 그것보다는 그 식량에 대한 인간들의 무지나 아니면 잔인함 같은 것도 상업적인 거에 완전 상업인 거잖아요. 전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 거니까. 그 본 감독 인터뷰 중에 그 자기가 직접 도살장을 견학을 해보고서 못 먹었대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못 먹는데. 돼지는 모르겠는데 소는 도살장을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좁은 통로에 한 마리씩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우리 템플 그랜드한테 네.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수리 가운데로 이렇게 팅 하고 총을 쏘는 그 그렇죠. 총도 그대로 이제 옥자한테 쏠려다가 딜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기 좋아하고 우리 맨날 치킨 시켜 먹고 진우가 그러잖아. 근데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걔 누구지? 그 ALF에 그 안 먹는 애. 나 걔 이름이 뭐예요? 나 그 배우밖에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릴리 콜린스나 스티븐 연보다 걔가 그 너무 웃긴 거야, 걔가. 비리비리하네. 네. 걔가 이게 토마토 하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친구 덩치 큰 어, 블론드였나? 블론드. 걔가 어떻게든 먹이려고 입에 그치. 계속 대고. 걔네 보니까 그 게이도 있고 그렇더만 걔네들이. 너무 그 장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안에서의 씬이 되게 볼거리가 많았어요. 걔 그거 있잖아. 그 뉴욕에서 퍼레이드 할 때 네. 가운데 잠복해 있는데 옆에서 소세지 먹어보라고. 먹으러 주는데 어. 그거 먹고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잖아. 그쵸. 너무 귀여웠어. 우리도 주변에 이제 슬슬 베지테리안이랑 베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뭐 근데 이게 좀 생각은 하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도 그 진짜 어슬링 그 호아킨 피닉스가 나레이션 했던 그거 보고서 한 4월 정도 고기 안 못 먹겠더라고. 근데 뭐 다시 먹었잖아요. 그 뒤로 누가 그 삼겹살에 소주 먹자 그래서 그때 좀 먹고 다시 좀 먹게 됐는데 우리가 좀 그냥 모르고 먹는 것보다 알고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반반이에요. 예전에는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게 지론이었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처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드는 생각이 잘 모르는 게 그냥 나.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차피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거 아니고 내가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토마토 거부했던 개처럼 아예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 내 삶의 거식증 침투,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내가 거부해도 이미 도처에 다 깔려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가 그거랑 육식에 대한 이슈랑 또 하나는 이 GMO 식품들 유전자 변형, 조작. 유전자 변형, 조작. 변형이 네. 모디파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그 동물들과 사람이 감정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죠. 그걸 잘 모르겠어. 일단 안 해봐서. 이름 붙이면 못 먹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없잖아 이름 아니 붙였잖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저 개고기를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개고기 잘 먹잖아. 여기 안 먹어요 저. 옛날에 막 개고기 먹었던 거 자랑을.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 안 먹는다고요. 제가 지금 안 먹는다고?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나 아까 그 개하고 이제 개를 네, 키워봐서 그러니까, 아니, 연이 우리- 있어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게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집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집에 누워서 한 10년 넘게 누워 계셨어요. 아이고. 근데 뭐 정신이나 뭐 다른 건 다 멀쩡하신데 이게 거동이 안 되시는 거야.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이. 그러니까 할머니랑 친구는 TV와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는 뭐 손자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 제일 큰 손자하고 그런데도 잘 안 가보게 되고 그런데 개가 효자구나. 그 개를 보면서 어느 날 그 개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할머니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개를 막 예뻐하고 개가 할머니한테 막 하는 걸 보면서 얘는 자기 주인의 뭐 생김새나 조건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그냥 그야말로 전적으로 다 사랑하고 그냥 맡기고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막 개고기 개요 하면서 이렇게 개 한 사람 하러 갈까? 뭐 이렇게 개 한 사람. 이렇게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래?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개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감정 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키우면 키우면 저도 그렇게 되나? 제가 미자라면은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그 동물들을 키우면 그러니까 반려인들은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개를 키우고 있지만 얘는 사람하고 개라는 그 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생명체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네, 내 엄마고 내 아빠고 엄마 아빠라고 규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치, 내 개 키우는 사람 다 가족의 가족이지.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족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또 개개인의 사연마다 다르지만 가장 나를 가까이서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얘한테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식용이나 가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건 소건 돼지건 개건 닭이건 상관이 없이 걔를 먹건 안 먹건 그냥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경험에서 기반을 하는 거지. 그거는 가까이 있는 동물들의 하다못해 그 무슨 뱀을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감정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반응한다고 특히 이쪽에서 적절한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다요. 단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판에 뛰노는 소를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소하고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물론 그걸 발견하게 되면 못 먹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소하고 저 소가 같은 소야 라고 느끼면 못 먹어. 근데 이 소하고 저 소는 달라. 존재의 가치 자체가 달라. 그렇게 생각이 들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소 형태로 그대로 오게 되면 못 먹지요. 이건 고기잖아. 이미 다 다른 형태로 트랜스폼 돼서 오는 상태니까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 과장이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먹는 거 안 먹는 거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혹은 어떤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려 먹는 것들이 있겠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쥐를 먹진 않잖아. 쥐가 맛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쥐는 뭔가 이렇게 문명 사회에서 뭐 식용에서는 뻗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냥 요소로 보면 단백질이잖아, 그냥.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고기가 모자라면 그것도 잡아 먹겠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무슨 다른 레벨에 있는 문화에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쪽을 비하해서도 난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 웃긴 얘기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집에서 개고기 이 게장국을 막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야, 그 신문에 봤더니 그 일본 놈들 돌고래를 먹는데더라. 그래서 다들 그 일본 놈들 막 그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역으로 똑같은 얘기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죠. 다른 거야, 아니 다른 거야, 그 식문화도 사실 문화고 옛날에는 뭐 다 먹었겠죠. 단백질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게를 먹었던 건데 지금 이 옥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 육식에 관한 문제랑 유전자 변형.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특히 옥수수 같은 거는 다 GMO더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옥수수를 80몇 %인가. 그 옥수수를 우리가 그냥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옥수수에서 짠 그 시럽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먹는 거라고 봐요. 콜라 이런 데 다 들어 있어요. 그 설탕이. 가공해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유전자 병행하는데 그게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뭐 음모론자들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좀 먹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네?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시하게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 포장되어 있는 빨간 어떤 소고기가 사실은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수만 마리가 모여 있는 단계별로 이렇게 옮겨가면 나중에는 잡아먹는 그 공장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르면서 빨간 소고기만 찾아서 마블링 좋네 이렇게 타지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알자는 거는 혹은 그렇게 알려줘야 하고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도 공감을 하는데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난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체의 동물은 다 그런 생명에 그리고 또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이런 것을 제공하니 감사히 먹자는 거냐. 좀 오작인 것처럼 먹지 말자냐. 그건 아니지. 먹지 말자냐. 좀 생각이라도 좀 하자 이거지. 저는 GMO 자체에 대한 메타포 같기도 했는데. GMO도? 네, 그 GMO는 사실은 알려고 내가 먼저 나서거나 이러지 않으면 정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마트 가가지고 무슨 식품을 다 들어보던 간에 성분은 요즘 성분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보는 거는 뭔가 화학적인 게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좀 큰 문제, 예를 들어서 광우병 같은,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 반대했던 것처럼 그런 원산지라던가 이런 것만 확인을 하는데
대두 혹은 뭐 유체 뭐 이런 것들 다 GMO란 말이에요. 근데 그 GMO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 GMO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몬산토라는 기업을 저는 몬산토라고 느꼈거든요. 미란도가. 그 GMO의 대표적인 글로벌리 약간 악덕 기업처럼 조금 이렇게 포지션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몬산토 사태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돼지 약간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임이 있고 이거 그러니까 동물에서라서 그런 거지. 이게 보통은 이제 GMO는 보통 식물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GMO를 가공한 것들을 먹고 자란 동물들이 또 다시 식품화돼서 그쵸. 오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 메시지들이 또 숨어 있는 그런 영화. 예. 아 근데 그냥 봉준호 감독이 이랬어요. 무슨 인터뷰였나.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만든 영화 중에 첫 번째 러브 스토리를 그린 영화다. 미자와 옥자와의 사랑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거가 한 줄 어디가 감동적이었어요? 저요? 아까 울었다며. 아 감동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씬, 그 철장에서 어떤 거? 자기 아, 새끼 거기? 내보내주는 새끼 거. 내보내는 그래서 입에 옥자가 넣잖아 그거. 너무 지능이 높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지능 한 80 수준이야. 야, 80 더 되지. 야, 그거는 지능 80 정도 되면 돌고래. 되는 애들이 그런 거 못하는 애들 많어. 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사람인 거고 동물 아니, 근데 기준에서 봤을 때. 거기서는 그 새끼를 내보낼 정도면 그 많은 돼지들이 거기 뚫고 나오겠다. 혁명 저기 뭐지? 아 나 근데 반란을 봉준호 피켓 감독 만들어서. 그 가장 불편했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옥자가 그 지하 실험실로 끌려갔다가 짝짓기 당하는 거? 예,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 장면을 왜 넣어야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우리 현실이지. 번식을 저기, 해야 되니까.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발정 그러니까 그거는 주사를 아는데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굳이 그 지하실에 끌려가서 이미 얘가 이제 곧 처할 운명을 알잖아요. 곧 도살을 당할 거잖아. 근데 굳이 그것까지 넣어야 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는 그 제이크 질레날이 틸다 일부러 스윈튼에 대한 복수로 그랬던 복수지. 거잖아요. 얘를 괴롭히려고 한 건데 뭐 그거야 우리가 너무 의인화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의인화할 몰입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니요 그만큼 그래서 의인화될 그 만한 씬은 존재였어. 구체적인 씬은 그냥 없애버리고 얘네들의 리액션으로 그냥 그쵸, 처리했죠. 예, 예. 몇 장면은 나오죠. 정말 뭐 하여튼, 약간 그 CCTV 블랙박스로 보고 있는 그걸로. 그건 좀 저 그랬어. 제이크 질레날도 많이 망가졌어요 영화에서 오늘. 그 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땀 너희 나가지고. 너희 일부러 여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했지. 맞아. 야 일본은 공항에서 5분 거리였다고. 다 차로 갈 수 있고 막 그러면서 맞아. 화내고. 뭐냐고 여기 그러면서. 우리 뭐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이크 질레날 나오는 거 뭐 했었잖아. 그거야 그 저기 그거 우리 극장 가다 했었잖아. 데몰리션. 데몰리션. 아. 그건 괜찮은 영화였어요. 데몰리션 했었구나. 나는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난 이거였는데 틸다 스윈턴 낸시가 싸면 다 먹어 싸게 풀어. 아 할 맞아 때요. 그거는 가장 인상 깊은 근데 대사였어. 왜냐면 그건 영화에 없는 장면이지만 싸면 먹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고기를 싸게 준다 그러면 먹지. 줄 쓰고 먹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시장 가서 소고기 사야 되면은 한우냐 수입육이냐 항상 고민해요. 근데 가격 때문에 늘 수입육을 선택해요. 네, 근데 차돌박이는 한우를 먹는데 어쨌든 간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월등하게 싸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저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미 보릿고개 뭐 이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하지만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아직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뭐 GMO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싸게 먹어야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GMO가 문제인가? 굶어 죽는데 그렇죠. 그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게 부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GMO 가지고 난리 쳤을 때 EU에서 GMO 규제하고 그게 이제 그런 논리들이에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굴러가잖아. 그쵸. 그러면 그게 뭐냐? 네트워크가 장악하기 때문이죠. 중간에 마켓이 장악하고 왜곡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근데 거죠. 자본주의 근데 사회에서 그것도 저는 음모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GMO가 예, 그 실제로 GMO가 정말 유해하다.
혹은 뭐 위험하다. 리포트는 없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담배가 유해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슈예요. 네. 뭐냐면 네. 우리가 담배를 GMO 예시가 이상한데. GMO 식품을 왜그 GMO 식품이 거의 30년 이상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것도 대량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발병한 질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수백 년, 수십 년 후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그 말하자면 공포감인 거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어떤 특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 GMO가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반론인데. 그래서 저는 GMO라는 것 자체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는데. 뭐 그래도 저는 그래요. 뭐 GMO가 그럴 뭐지? 수도 있죠. 유전자 변형 동물이 뭐지? 혹시 세 분은 그거 시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소세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그렇진 난 않더라. 먹고 보고 싶던데. 나 싫던데. 나는 아 먹고 그건 싶었어. 너무 샘플을 너무 좀 약간 실험실 같이 해놔서 조그맣게 그렇지. 해놔요. 소세지는 한번 저렇게 예 슈퍼피그 이렇게 해가지고 냈었잖아요. 아, 그거는 왜 슈퍼피그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냐고요? 예. 그 시즌인데 그걸 하나 먹고 더 싶어요? 이런 거 있죠. 지금 요거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참치를 아마 뭐라고 그러지? 예? 예? 그 참치를 그 예?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양식이요? 양식. 참치를 양식하잖아요. 양식이라는 생각 말이 생각이 안 나. 참치를 양식할 때 실제로 알에서 깨어난 참치를 그렇게 몇 년씩 키워요. 네. 거의 3, 4년씩 키웠을 때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정말 좋은 참치를 키우려면 10년 이상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돼지만큼 그 10년을 공들여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난 보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뭐 이런 게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 못하죠. 그죠? 근데 이미 뭐 GMO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강아지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잖아. 푸들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만들고 나무도 조그맣게 만들고. 오히려 진짜 애완견 쪽에는 오히려 유전자 조작이 그런 거에 도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오케이. 뭐 아무튼 그래요. 예. 예, 오늘 뭐 영화 잘 봤고요. 별점을 매기는 걸로 가죠. 네. 진우가 진우가 별점 매기자. 계산만 해줘 계산만.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이 취하이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 5개. 네.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영보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치킨 말고 커피가 더 갑시다 오늘은. 무영보에게 슈퍼돼지 기부 바랍니다. 삼겹살 등심. 예. 네, 소세지 기부 바랍니다. 진우가 옥자 봤지? 여기 와서 한 줄 평이랑 별점 좀 매겨. 온 김에. 저 거의 옥자야. 옥자 진옥자. 미자가 거기 들어가서 자는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등 긁는 거로 툭툭 치니까 얘가 자리 딱 비켜줬다가 다시 이렇게 앉잖아. 다리가 짧으니까 여기 사이 공간이 그 정도 남는 거야. 되면 그 100은 넘어야 돼. 왜냐면 깔아 뭉갤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그렇지. 아니 얘는 완전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진욱이 같아요. 진욱이 연기한 것 같아. 예. 진욱이 연기가 대단했던 네, 영화였죠. 진욱이 옥자. 예,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옥자. 별점? 감기 조심하세요. 별점 갑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저는 4개 해야겠습니다. 빠라바바바. 커피값 마시게라도 그걸 보실래요? 뭐라고요? 그거 아껴서라도 골프 치자고요? 골프 치자고. 도움 찾으세요? 너 방금 코 골더니 우리 얘기하는 거 들었어? 저 듣기는? 코 골았어요? 많이 골았어요? 옥자 골드식 울었어. 아픈 애 같지 않던데. 이 정도? 근데 이제 진우가 지금 눈이 약간 내가 동공이 풀렸다니까. 충혈까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잤더니. 감기 왜 조심해요. 4개예요? 예? 왜 4개예요? 괜찮았어요.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가 좋았어? 빨리 얘기해. 아무래도 이제
변희봉 씨는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변희봉 씨 나왔어요. 어떤 대사가 나올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카리스마. 저는 저기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자가 서울 이제 그 옥자 찾아가겠다고 돼지 저금통 던지는 그 저금통을 꽉 깨트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희봉 씨가 연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막 긁어 모으. 맞다. 네, 하여튼 별 4개 하겠습니다. 예, 진욱이는 별 4개 했습니다. 가서 자. 또. 기침을 하면 대장하는 옥자. 네. 예, 레이첼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별 3개? 네. 이거 좀 짜구만. 네. 저 원래 좀 짜게 하잖아요. 네. 왜별 3개인가요? 그 정말 그야말로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영화예요. 그렇군요. 근데 봉준호 영화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봉준호 영화 중에서 뭐가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마더. 마더? 맞아. 진짜? 네. 그러니까 봉준호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친근한 인텔리전스 같은,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재수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외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친근하고 편안하고 재밌을 것 같은 사람. 좀 수다분하고. 예, 그런 이미지가 전 되게 강해요. 그래서 괴물이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것도 막 안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가? 가족의 뭐 붕괴라든지 그러니까 해설하는 마더가 사람은 훨씬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건 되게 재밌잖아요. 오락 영화 같은. 근데 마더는 사실은 오락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이죠.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이면을 본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가장 좋아하고. 나는 봉준호 영화 중에서 마더가 제일 싫어. 그러니까 봉준호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원빈의 그 눈빛.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원빈 나와서 좋아하네. 불편하더라고 나는 그거. 원빈 나와서 좋아해. 아니에요. 원빈은 거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잘생겨서만 쓴 것 같아. 별점 매기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봉준호 영화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다들 봤을 거 아니에요. 영화도 처음부터 플란다스 계부터 다 봤죠. 최 과장은 저는 뭐별 4개. 별 4개. 따단 4개고 네. 저는 좋아요. 좋았어요. 옥자가 저는 그 앞에 그 옥자가 미자 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벼락에서. 낭떠러지. 네, 낭떠러지 장면. 그것도 거기서- 너무 똑똑해. 어떻게 거기다가 걸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서 딱 구하고 나서 이렇게 옥자랑 끌어안는 밑에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이렇게 감으로 꼬셔가지고 코 킁킁거리게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삐진 걸까 걔가? 아니 삐진 거 아니지. 좀 아팠겠지.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놀란 걸까? 아니야 둘이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서로. 장난치는 건데 고마운 마음과 이렇게 서로 약간 미안하면서도 어. 고맙고 찡하고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만. 진짜 좋다 이 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옥자 얘기만 해도 3시간 할 수 있다니까. 좋다. 돼지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사람 유전자가 돼지랑 제일 가깝대. 네. 네. 그리고 봉준호 영화 좋아하는 거는 뭐 뭐니 해도 살인의 추억인데요. 근데 저는 살인의 추억을 빼놓고 그 살인의 나머지. 추억은 워낙 이제 좀 도드라지니까. 도드라지게 좋으니까 그걸 빼놓고 좋아하는 영화는 플란다스 세계예요. 데뷔작. 네, 왜냐면 제일 이렇게 좀 순수했고 그렇죠. 저는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감독들의 초기 작품들을 좀 좋아해요. 음. 나중엔 좀 힘들이 좀 들어가서 그러네요. 좀 그냥 그렇고 저도 박찬욱은 도리어 이렇게 좀 반짝거리던 시절의 그 초기작들이 좋은데 그때도 변희봉 선생의 그 게탕을 끓이려고 된장 바르는. 저희 지하 거기 보일러실에 가서 보일러 박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아예 죽어버렸거든요. 플란다스계가 진짜 그 될성 부른 떡잎이었지.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봉준호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냥 끝났어요. 봉준호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장면에서 끝났다 이 생각이 들었죠. 변희봉이 안 그리고 쓰는 변희봉이라는 배우 자체를 사실 봉준호가 다시 발견을 해낸 거지. 그렇죠. 예전에 그냥 평범한 그 TV 배우였잖아요. 중견 중견 탤런트. TV 탤런트 배우였던 분을 드라마나 이런 데서만 예, 나오시던. 이렇게 딱 그렇죠. 이분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내고 이분을 또 자기 작품에서 계속 이렇게 쓰면서 완전히 이제는 진짜 거물 배우가 그렇죠. 됐잖아요. TV에 엄청 나오다가 네. 다시 영화에서 재발견하는 배우들이 뭐 대표적인 게 백윤식. 바로 이 작품부터 시작입니다. 플란다스 얘기. 그런 게 있네요. 네. PD?
전 좀 이 영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별 2개만 드릴게요. 제가 사주면 보시고요. 먹는 걸로 장난쳤다 이거구나. 아니 그거보다는 물론 이 주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고 이렇게 가깝고 생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이 영화 전반으로 보면 그냥 CG예요. 옥자가 CG고 그 CG에서 서로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가 잘 연기가 돼 있긴 해. 그러니까 연출을 잘해서 아주 틈 없이 잘 마감되어 있는 어떤 집의 그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게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넷플릭스에 지금 이런 논쟁을 벌리를 일으킬 만큼의 어떤 시도거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아니고요. 그러든지 말든지요. 하여튼 좀 그런 이제는 부분에서 좀 넷플릭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과대평가되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옥자를 보면서 좋았던 영화긴 하지만 지금만큼의 어떤 무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영화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느낌이. 그래서 그거는 점쳐보는 예. 부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사실은 마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사실 역시 괴물일 수밖에 없어요. 괴물. 괴물은 왜냐하면 가족을 그렸다라는 뭐 이런 수만 가지보다도 그 안에 정말 쨍쨍하게 살아있는 연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는 감독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막 송강호가 그냥 뒤로 자빠져서 막 뒹굴고 있을 때 거기서 막 난리 피고 있는 송강호의 힘이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뭔가 감독의 터치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번 옥자는 약간 네. 돈으로 편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난 여름에 좀 했던 합니다. 괴수 괴물 영화 탑 10을 들어보시면 괴물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했어요? 괴수괴물? 그것도 할 때도 무서웠는데 그 남녀 특집 때 했잖아. 무서웠어 그것도. 어떻게 좀 비껴가려고. 아무튼 남녀 특집 때 호러 영화 하시면 저 부르셔야 돼요. 아, 괴수 괴물은 좀 낫다. 이거 이번에 좀비 흡혈귀 이거는 좀 무서워. 예, 저도 별 4개 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CG가 내가 뭐 늘 주창하는 가전제품 이론에 의해서 이 CG도 얼마 전에 TV에서 그젠가 아바타를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해. 아바타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극장에서 우와 이러면서 봤던 게 CG가 약간 좀 CG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붕붕 뜨죠.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걸로 봐서 이 옥자 시즌도 우리가 몇 년 지나면은 되게 촌스러울 수 있겠으나 괴물이 지금 그래요. 엄청 촌스러워요. 그렇죠. 괴물은 그때도 좀 그랬어. 막 불 붙고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굵직한 메시지들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드디어 우리도 대만의 이안 감독 같은 감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이크 질렌한이랑 변희봉 저희 그냥 윤문식 누구지? 윤재문. 윤문식. 야이 자식아. 비슷해요? 네, 윤재문이랑 그런 투샷을 보면서 우리 영화가 이제 국제화되고 제작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이런 영화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넷플릭스도 돈 많이 써가지고 꼭 극장에 안 걸려도 되니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숨어있는 감독들도 많이 발굴하고 배우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한국 영화가 좀 더 옥자처럼 덩치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 4개 하겠고요. 저는 봉준호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는 역시 뭐 살인의 추억인 것 같고요. 플란다스에게도 좋았고. 나는 근데 약간 마더는 약간 좀 불편했다. 저는 그 불편해서 좋았어요. 난 좋더라. 그 어두운 봉준호의 어두운 세계는 이런 거구나. 나는 봉준호가 그 말 했던 엄마로서 얼마나 더 최극단으로 갈 수 있느냐. 거기서 물론 김여자 선생님 연기나 이런 건 좋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추시는 씬. 그거는 촬영을 워낙 잘했고 뭐 그랬다. 그래서 다음 다음 영화도 기대된다. 다음 영화도 송강호 주연이네요. 그다음에 올 여름에 나오는 뭐 영화들 우리가 극장 가다를 올 여름에 이제 이거 흡혈귀 좀비를 하고 나서 중간에 좀 하다가 힘들다 그러면은 극장 가다를 한번 그 뭐 택시 기사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 송강호 나온다니까 또 보러 가야겠네요. 뭐 그런 거 나오면은 그거에 그 기자 역할했던 사람이 나치 연기만 계속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 배우가 무슨 되게 영화 되게 많은 나왔는데 거기에 다 나치 역이었대요. 재밌네. 나중에 보시면은 재밌을 것 그 같아요. 독일 그 사진 기자. 네. 이미지 세탁되겠네.
예, 택시 그렇게 운전사 또 뭐 있지? 군함도 뭐 이런 것도 나오나 보네요. 남도는 저는 그다지 끌리진 않아요. 나한테 안 물어봤거든. 지금 얘기하는데.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영화들 우리 영화들 많이 나오니까 극장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 옥자도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로 보셔도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극장 단관이라고 하죠. 이 멀티플렉스 아닌 거. 영화 예술 예. 영화관이나 뭐. 독립 영화관. 뭐 그냥 뭐 대한극장 뭐 대한극장은 단성사가 아직 단성상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대한극장은 좀 크다. 근데 거기가 시간이 조금 그래요. 좀 이상하게 그런가요? 잡혀 있는 곳이라서 영보극장 이런 데는 아직 있나? 있어요. 그 넷플릭스는 참고로 가입하시면 한 달 무료고요. 한 달 보고 그리고- 끊어도 된다는 네.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봉자래. 옥자 보시고 다른 굉장히 좋은 아까 미드. 미드나 아니면 시리즈물 오리지널도 많고 아까 재밌다는 게 뭐였지? 제가 키퍼 서더랜드. 지정 생존자. 아 지정생존. 네, 진짜 지금 약간 그거 가수면서 이거 옥자 때문에 가입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 그 실컷 보고 있어요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지금 몇이죠? 5까지 나왔죠. 내가 3까지 보고 안 보고 있네요. 네, 저도 그 이후에는 안 보고 하우스 오브 카드는 워낙 유명하고 너무 시리어스해서. 그것도 재밌다고 그러던데 저는 안 봤는데 그 저기 여자 수감 오렌지 이즈 뭐식 있는데 그것도 재밌대요. 알았고요. 네. 좀 제목을 알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평점이 저게 어떻게 됐나요? 평균 3.5점 나왔습니다. 그럼 별 3개 반인가요? 네. 예.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커피값을 아끼시든지 말든지 뭐 보시든지 그랬나요? 말든지요. 네. 옥자를 했습니다. 근데 채식주의자분들은 이거 보시면 더 거부감이 들 것 같긴 해. 살짝 좀 그래.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사흘까지는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보면 고기 못 먹어. 왜냐하면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육식하는 사람도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근데 저녁 때 소세지 먹었다. 너 치킨도 드셨잖아요. 또 소세지나 뭐 이 각종 가공 식품이 얹어져 있는 피자도 드셨고. 음악 들어야죠. 참 오늘 음악 그 중간에 존 덴버의 애니송이 You fill up my senses. 예, 그쭉 나오더라고. 그 좀 잘 안 붙던데. 어땠어요? 삐지가 조금 둥둥 뜨긴 했다. 그 음악이 좀 뜬거 저도 어땠어? 그게 조금 다 좀 둥둥 애니가 떴어요. 옥자인가? 아닌데. 왜 애니송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존 덴버. 그 음악 때문에 조금 지루한 것도 있었고 중간 중간에 왜 네. 그 산책하고 이런 장면에서 나 갑자기 그 친구에서 Bad Case of Loving You가 나오는 뭐 이런 약간 느낌. 그래서 애니송을 들을 것 같지만 오늘 생각난 음악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핑크 플로이드라는 전설의 락 밴드의 픽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애니멀스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70년대. 거기에 돼지들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실험적이고 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픽스. 돼지들. 우리들 우리들 야. 진우가 귀신도 때려잡을 것 같은 우리들. 호러 영화 어떡하나. 진우가 좀비. 무서워. 좀비 난 맞아. 다음 에피소드는 빠지는 걸로. 나도 좀 빼주면 안 될까? 내가 리스트만 딱 만들어 놓을게. 나 뱀파이어 인터뷰 보다가 무서워.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